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수험생 여러분들, 3월 교육청 모의고사 영어 해설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강학원의 영어 선생 김우건입니다. 자, 우리가 이 시험을 처음 이 시험을 시작으로 해서 차곡차곡 점수를 끌어 모아서 진짜 최종 목적지인 수능에 가서 확실한 1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저는 이 자리에서 좋은 영어 지식만 잘 전달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오늘 3월 교육청 해설 강의는요, 비교적 정답률이 낮은 지문 한 3개 정도를 골라서 이 지문에 대한 어떤 그런 해설과 접근법은 이렇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잘 정리를 한번 해서 전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튼간에 여러분들이 오프라인 이강학원에서 저를 만나건 아니면 온라인에서 만나건 간에 저한테 많이 질문하시고 조금 더 우리가 가까운 사제지간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초반에 정답률이 좀 낮은 지문 중에 하나로 이 신유형이라고 이제 신유형이라고 하기에도 좀 뭐한데 몇 년이 흘러서요. 밑줄 친 이 last in, first out이 의미하는 것을 골라보자 라는 지문이 조금 많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접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설 강의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EBS 연결하면 처음서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하나하나 논리를 파악하고 이 문장 간의 어떤 그런 연결성을 파악해서 그래서 요지는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것 같은데요. 우리는 해설 강의이기 때문에 답의 근거를 위주로 우리가 문제를 정리 한번 해볼게요, 제자님들. 자, 일단 보니까 이런 문제의 유형 있죠. 이것이 나온 밑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보면 맨 마지막에 이 부분에 있죠. 근데 친구분들 중에는 여기 나와 있는 이렇게 주어진 이것을 먼저 해석을 하고 그냥 여기에서 답을 고르려는 어떤 그런 친구가 있는데 그건 되게 위험한 어떤 발상이죠. 왜냐하면 여기 이것이 해석이 된다 그러더라도 해석이 하나로 되는 게 아니라 2개, 3개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즉 중의적인 어떤 그런 내용을 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보고 이걸 해석하는 것은 위험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어떤 단어를 끄집어내야, 이 의미를 끄집어내야 하냐면 지문의 어떤 그런 맥락 속에서 이런 식으로 쓰였구나 라고 알아야겠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들어보시면요. last in, first out은요. 마지막에 들어와서 처음에 있는 것을 내보낸다 라는 의미도 가능하고요. 마지막에 들어온 게 그 마지막에 제일 먼저 나간다 라는 의미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몇 가지 이상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 답을 고르는 것은 애매하다 라고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간 여기 밑줄이 있어요. 그리고 지문이 쭉 있죠. 처음에 도입 부분이 조금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문제를 풀다가 큰일 났다 약간 막히는데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선생님 그래도 본질적으로 여기서부터 보면은 이게 뭐 얄팍한 기술이나 어떤 그런 거에 의존하지 않고도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어 라는 부분이 여기 밑에서 한 5, 6번째 줄 보면 for one 이 부분입니다. 물론 for one이 for example하고 완전 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그것과 비슷하게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작가라면 글을 쓸 때 만약에 경제학 박사라든지 의학 박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글을 쓰는데 전문 용어가 나오겠죠. 너무 글이 어려워져. 그럼 그 다음에 어떤 걸 쓸 것 같아요? 당연히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겠죠, 여러분들. 왜 그럼 for example은 왜 나올까요? 당연히 이 글을 읽는 사람들한테 내가 쓴 의도를 조금 더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 for example이 나오겠죠. 이해되죠? 그러면 앞에 나온 내용이 조금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뭔가 조금 쉬운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이해되죠, 여러분들? 그럼 좀 더 읽어볼게요. New behaviors have a short half-life 라고 하고 있네요. 이게 반감기라고 말하는데 그냥 우리가 조금 의역해서 쉽게 가면은 그러니까 새로운 행동은 수명이 짧은 겁니다. 됐죠, 여러분들? 여기까지 되셨죠? 그 다음에 이유가 나오죠. as는 since로 바꿀 수 있죠. 왜 이렇게 수명이 짧냐 하면요. Minds tend to return to our old ways of thinking and doing. 즉 이런 것 때문이죠.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이 돌아가려는 그러한 tendency, 돌아가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디로 돌아가려는 성향이 있냐면 우리의 기존의 어떤 사고방식, 우리의 기존의
행동 방식인 거죠. 아, 알겠다. 요 문장만 봐도 아, 그랬구나. 이렇게 쉬운 걸 왜 놓쳤을까라고 생각이 들죠. 한번 정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봐보세요. 새로운 행동이 있죠. 새로운 행동이라는 것은요. 뭐가 짧아요, 여러분들? 수명이 굉장히 짧대요. 그 이유가 있죠. 이유는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이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성향? 기존의 사고방식과 기존의 행동 방식으로 돌아가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속이나 정신 속에 들어오는 새로운 행동은 금방 사라진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그러면 보이죠? 다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난 카우치 포테이토야. 카우치 포테이토 뭐예요? 그냥 소파에 누워서 감자깡이나 먹으면서 TV 보는 사람을 우리가 카우치 포테이토라 그러잖아. 이걸 내가 되게 오랫동안 했어. 그럼 이건 뭐야, 얘들아? 나의 어떤 기존의 행동 방식이고 사고 방식이죠. 근데 내가 TV를 보다가 어떻게 동기부여가 돼서 갑자기 독서를 하게 돼. 근데 이 독서를 하게 된 이 행동은 뭐야? 새로운 행동 방식이야. 이런 어떤 행동 방식은 금방 사라지고 결과적으로 내가 늘 해오던 카우치 포테이토로 돌아가는 어떤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 누가? 우리 인간이. 라고 말하는 문장입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그래서 잘 봐보세요. experiment, 실험은요. 대절이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험실의 동물인데 가로 열고 가로 닫아야겠죠. 여기 형용사 고로 앞에 있는 animals, 이걸 꾸며주겠죠. 그래서 새로운 행동을 습관화한, 새로운 행동이 이제 정신으로 이제 몸으로 들어온 겁니다. 새로운 행동을 습관화한 그런 실험실의 동물은요. 요거 어디서 많이 봤네요. regress to their first learned behaviors. 여기 위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다시 뭐 한 거야? 재진술, paraphrasing 한 거죠. 여기 돌아가는 거. regress 뭐야더라? 후퇴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이 새롭게 배운 어떤 그런 어떤 행동을 습관화한 그런 어떤 실험실의 동물들은 원래 처음에 배웠던 그들의 원래 처음에 기존의 어떤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으로 돌아가는 어떤 그런 성향이 강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위의 문장과 아래 문장은 같은 내용이죠. 진짜 그렇죠. 뭐 어떻게 나와 있어요? 그들의 처음 학습한 그런 행동방식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시 회귀를 한다. return, 돌아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것을 회계의 어떤 그런 용어에서 차용해 보자면 이런 행동을 LIFO라고 한답니다. 뭐라고 얘들아? last in, first out. 마지막에 들어온 게 제일 먼저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에 들어온 거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새로운 습관이죠. 새로운 습관이 제일 먼저 없어지고 기존의 습관만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말하는 지문입니다.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죠, 여러분들. 됐나요? 그러면 보기 한번 봐보세요. 보기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시면 1번서부터 지금 5번까지 있잖아요. 자, 선생님이 지금 얘기했던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자님들? 5번에 있죠. 그래서 습관이죠. most recently.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습득된 그러한 습관이네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꾸며주죠. 그래서 가장 최근에 습득된 습관이요. 가장 먼저 사라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여러분들? 오케이?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지문도 한번 봐볼게요. 보고 있죠? 자, 우리 이번에는 34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것도 정답률이 낮았어요. 34번 문제가 원래 킬러 문제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올해는 조금 그 영어의 어떤 그런 기조가 좀 바뀌었죠. 연계율, EBS 그 연계 지문 73%에서 50%로 낮아졌죠. 이것은 우리한테 좋은 일은 아닌 거죠, 여러분들. 왜냐하면 우리가 봐야 될 비연계 새로운 지문의 개수가 늘어난 거야. 그러니까 킬러 문제가 예전에는 33번, 34번, 그리고 순서에서 2개 중에 하나, 삽입에서 2개 중에 하나, 이 정도가 뭐 킬러였다라고 한다면 이거의 개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얄팍한 기술이나 어떤 스킬, 패턴 이런 것을 익숙하게 이런 것을 익히는 게 아니라 진짜 영어, 있는 그들의 영어, 답의 어떤 근거, 해석의 원리, 논지, 그리고 탐구, 생각, 사고 이런 걸 통해서 진짜 영어 실력 그 자체를 올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듣고 있죠? 그것을 오프라인에서 선생님과 온라인에서 선생님과 함께 해보도록 해요, 여러분들. 아셨죠? 자, 34번 보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 고르는 거죠. 그럼 빈칸 한번 가봐야겠죠. 빈칸 보니까 여기 나와 있어. 아까 선생님이 언급했던 게 있죠. 뭐라 그랬어, 얘들아? 작가가 글을 쓰는데
내 글이 너무 어려울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해, 얘들아? 이 글을 좀 더 쉽게, 알기 쉽게 독자들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중간에 for example, for instance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해 주겠죠. 핑크한 다음에 뭐가 나와 있어? 딱 보니까 이것은 어디? television coverage of the Olympics. 올림픽의 TV 방송, TV 보도에서 이런 현상이 관찰이 될 수 있대요. 그러면 이 현상은 바로 뭐야? 여기서부터 여기겠죠. 거기에다가 for example까지 있죠. 그러니까 이 지문은 틀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조금만 넓혀볼게요. 여기서부터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봐볼게요. 그러니까 자, they cast doubt on the conviction that praise and rewards flow from the effort alone 이라고 하고 있죠. 이 they가 뭘 가리키냐면 요게 바로 윗문장이 있는데 이게 선천적 재능이에요. 선천적인 어떤 그런 재능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선천적인 어떤 그런 재능이 이것을 통해서 사회에서 되게 유리한 어떤 그런 고지에 올라서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잖아, 그죠? 민주주의의 어떤 가장 큰 어떤 기조 중에 하나는 뭐야, 얘들아? 모든 어떤 그런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그리고 우리들은 똑같은 기회의 어떤 권리를 갖는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민주주의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냥 선천적인 어떤 재능이나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나보다 더 높은 곳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되게 불공정하다라고 생각이 들겠죠. 이렇게 불공정하다고 생각이 드는 어떤 사람이 사회에서 되게 많아지면 이 사회는 균형을 잃고 이 사회는 혼란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 사회는 우리 사회, 우리나라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모든 시민들한테 기회의 어떤 균등을 똑같이 주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해야 돼. 뭘 통해서?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요. 이해되세요, 제자님들? 그것입니다. 그럼 봐보시면 자, 선천적인 재능이 이런 것을 통해서 누군가가 되게 유리한 곳에 올라가면요. 선천적인 재능이 이런 믿음의 의심을 뭐 하는 거야? 선천적인 재능이 이런 믿음의 의심을 제공하겠죠. cast doubt이 무엇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다, 의심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알아주면 되겠죠? 자, 어떤 신념과 어떤 믿음이냐면 칭찬과 보상이야. 칭찬과 보상이라는 것이 어떻게? 오직 노력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어떤 믿음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되는 거야. 근데 옆에 사람들 보니까 옆에 사람이 그냥 되게 선천적인 재능이나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되게 높은 고지에 올라섰어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거, 내가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노력으로 우리가 칭찬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나의 믿음이 깨지겠죠. 이해되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러한 난감한 상황입니다. embarrassment니까 이런 난처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뭐 하는 거야, 얘들아? 사회를 안정화시키고 내가 조금 더 이렇게 안정된 어떤 그런 어떤 마음을 갖기 위해서 이것을 한다라고 말하겠죠. 그럼 뭐야? 선천적인 재능을 억누르고요. 노력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겠죠. 안 그래요, 제자님들? 자, 좀 더 읽어볼게요. 자, 이것은요,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관찰이 될 수 있냐면 올림픽의 TV 어떤 그런 보도에서 관찰이 될 수 있대요. 그런데 이 올림픽의 TV 방송이요, focus less on이니까 여기에는 관심을 두지 않죠. focus less on, 이 on에다가 동그라미 치고요. 1번. 그리고 밑에 on에다가 동그라미 치고요. 2번이죠. 즉, focus less on, then focus 뭐야? focus on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아, 중요한 건 여기는 중요하지 않은 거죠. 여기에 집중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야. 선수들이 보여준 어떤 그런 퍼포먼스에 집중하지 않는 거야. 선수들의 원래 천부적인 재능이 되게 많다 하더라도 선수들의 천부적인 재능을 부각시키는 게 아니라 이 선수가 얼마나 노력해서 이 자리에 왔는지, 얼마나 피땀을 흘렸는지, 얼마나 많은 장애를 극복했는지를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이해되죠? 지금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좀만 더 보면 어떻게? 이거에 집중하고 있는데 Heartbreaking stories of the hardship and obstacle. 그러니까 이 선수가 겪은 모든 역경과 장애를 극복한 가슴 절절하고 가슴 뛰는 어떤 그러한 이야기. 그리고 어떤 거더라? 이 선수가 승리하기 위해서 겪은 그런 어떤 승리, 그 엄청난 고군분투, 부상을 통해서 부상을 이겨낸 거, 이러한 승리, 그리고 이 선수가 속해 있는 고국의 정치적인 어떤 그런 소용돌이, 그리고 어려웠던 그런 유년 시절 있죠? 이런 것들을
홀로 어떤 그런 노력을 통해서 근면성실을 통해서 이렇게 이겨냈다. 이렇게 해서 금메달을 땄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이해되죠?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이러한 난감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 난감한 상황은 바로 뭐야? 노력만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혼란, 이런 난감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 뭐 하는 거야? 노력으로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겠죠. 이해되세요, 지자님들? 그럼 그렇게 나온 게 어떤 것입니까? 보기를 한번 봐볼게요. 1번 보니까 suspect perfectly fair competition is not possible. 아니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완벽하게 공정한 경쟁은 가능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의심하게 돼요. 그러면 사회는 완전 chaos, 혼란에 빠지겠죠. 그래서 절대 아니고요. 두 번째, 우리 inflate 이 단어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정답률이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 inflate는 얘들아, 부풀리고 확장하고 막 이렇게 높이고 이런 의미가 있어. 바람을 넣는 게 inflate고, 반대로 바람을 빼거나 이렇게 용기를 꺾는 건 deflate입니다. inflate, deflate. 이 두 가지를 합치는 것을 우리가 conflate라 그럽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옆에다 한번 적어보면은 이렇게 inflate, 그리고 deflate, 그리고 conflate. 그냥 다 한꺼번에 외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conflate는 융합시키는 거고, 얘는 용기를 꺾거나 어떤 동기부여를 이렇게 낮추거나 바람을 빼는 거. 얘는 높이거나 팽창시키거나 바람을 넣거나 강조하는 거.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도덕적인 중요성이죠. 뭐에 대한? 노력과 고군분투야. 노력과 고군분투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겠죠. 그래서 사회를 안정화시키는 그런 의미를 누가 한다? TV 방송이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세요, 제자님들? 어렵지 않죠? 보면 어렵지 않거든요. 자, 그러면 정답률이 낮은 거 하나만 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과 36번을 한번 가볼게요. 주어진 글 다음에 글의 순서잖아요. 글의 순서하고 삽입도 제자님들이 어려워하죠. 그러면 봐보세요. 자, 순서가 나왔죠. 순서랑 삽입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것 같아요? 어떤 걸까요? 하나, 둘, 셋. 박스죠. 박스가 제일 중요합니다. 순서, 삽입 모두 이 박스가 가장 중요합니다. 박스에 여러분들 시간과 노력과 공을 들여서 이 박스를 완벽하게 해석을 해주는 게 좋아요. 해석을 못하더라도 이런 의미겠다라고 심지어 뭐 생각에도 해줘야 돼. 그래야지 이것을 기준으로 그 다음에 A랑 B랑 C를 이렇게 결정을 지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가는 게 틀리면 어떻게 돼요? 틀려도 괜찮아요. 이걸 해석해서 나아가는 게 좋습니다. 틀리면 나중에 다시 수정하면 되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A 읽고 B 읽고 C 읽다가 다시 올라가죠. B번 읽다가 다시 올라가고 C번 읽다가 다시 올라가고 계속 이게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확실하게 정리해 두는 게 모두에게 여러분들한테 유리합니다. 그럼 잘 봐보세요, 여러분들. 이 문장은 지금 어려운 용어가 나왔죠. classic. classic, 최고의 인류의 혹은 전형적인. 그죠? 그래서 전형적인 positive sum game in economic life is the trading of surpluses 라고 하고 있죠. 그럼 여기까지 했죠, 여러분들? 그러면 잘 봐보세요. 여기까지 어려운 용어가 나왔어. 전형적인 positive sum game. 이게 뭐야? 그냥 우리 이것만 보면 돼. 봐보세요. 여기까지 우리 주어죠. 여기 동사죠. 나머지 뭐야? 보어죠. 그럼 여러분들 딱 생각나는 거 있지 않아요? 주어, 동사, 보어에서 주어, 동사, 보어에서 보어랑 주어는 얘들아 같아요, 달라요? 같잖아. 저는 김호건입니다. 저 김호건입니다. I am 김호건. 그럼 I하고 김호건은 같은 거잖아. 그럼 여러분들 여기 주어하고 이 보어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죠. 우리가 파지티브 썸 게임이 뭔지 몰라도 돼. 여기서 금방 보여주는 거야. 파지티브 썸 게임은 어떤 것이다? 잉여의 것을 교환하는 것이다. 끝. 됐죠? 그럼 한번 해볼게요. 써볼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positive sum game 이거죠? 이것은 바로 뭐야? positive sum game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걸 말하고 있냐면 잉여의 것입니다. 잉여의 것을 교환하는 것이 positive sum game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 정리가 되시죠, 여러분들?
잉여의 것이 뭔지 아시죠? 남아도는 거. 내가 뭔가 곡물을 재배하고 뭔가 우유를 이렇게 짰는데 남아도는 거. 이 남아도는 걸 뭐라 그래? 잉여의 것이라고 그랬다. 잉여의 것을 교환하는 것을 우리가 positive sum game이라 그런다. 라고 나왔습니다. 되셨죠? 그럼 얘들아 봐보세요. A로 가볼게요. A 봐보니까요. 자, one infrastructure that allows efficient exchange is transportation 이라고 하고 있네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꾸며주죠. 그래서 효율적인 교환을 가능하게 만들어준 한 가지 기반 시설은 운송, 수송에 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제자님들 보고 있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효율적인의 별표 치고 이거 나왔어요, 여러분들. 막 효율적이니 이 박스에서 곧바로 A로 넘어가려면 박스에서 이렇게 하는 건 효율적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혹은 효율적인 어떤 그런 방법, 효율적인 교환 방법을 찾아봅시다. 라고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아닌 겁니다. A번 어떻게 돼요? 그냥 무조건 광탈입니다. 미친 광탈. 됐죠? 자, B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B번은 잘 봐보세요. 그냥 쫀쫀 그 자체야. 진짜 그런지 봐볼게요. Farmer has more grain than he can eat, and a herder has more milk and he can drink라고 했죠. 그러면 농부가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곡물을 곡물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목축업자가 그가 마실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우유를 지금 가지고 있대요. 그러면 여기 농부하고 이 목축업자는 지금 어떤 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 둘, 셋. 그렇죠. 잉여의 것을 갖고 있는 거죠. 어디 나왔어? 아, 잉여의 것 이거 나왔네요. 박스에. 그럼 그 뒤에 이 잉여의 것을 이 농부랑 이 목축업자가 교환해서 서로 윈윈이 되면요. 이 박스의 내용을 그대로 어떻게 돼요? 다시 그냥 그대로 이 파지티브 썸 게임을 그대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박스에서 B는 완전히 자연스러운 거죠. 맞나요? 그럼 두 사람이 교환하는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봐볼게요. 이 두 사람, 농부랑 목축업자가 서로 이기게 되는 거죠. come out ahead이니까 앞장서 나간다는 거니까 이기게 되는 거죠. 만약 뭐하면 이 두 사람이 어떻게 trade A for B인 거죠. 어떻게? 곡물을 우유로 바꾸게 되면 둘 다 좋은 거죠. 왜? 둘 다 남아도는 게 우유랑 곡물이니까 남아도는 걸 주고 내가 없는 걸 받으니까 둘 다 이익이 되는 겁니다. 됐죠, 여러분들? 그러면 B가 맞죠? 그리고 그 다음 봐보도록 할게요. 자, as they say, everybody wins. 그죠? 모두가 말하는 것처럼 모두가 지금 뭐야? 이렇게 해서 윈윈 하는 게 되는 거야. 그래서 positive sum game입니다. negative가 아니라. 이해되죠? 자, 그럼 보면 자, 그런데요. Exchange at a single moment in time only pays when there is a division of labor.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이거 무슨 뜻이냐면 봐보세요. 자, 그런데 이렇게 잉여의 것을 교환하는 것은 어떨 때만 이익이 되냐면 하나, 둘, 셋 노동의 분업이 있을 때만 이익이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됐죠? 얘들아, 여기에서 지금 교환하고 잉여의 것을 나누고 이럴 때 효율적인 얘기 나왔어요? 효율적인 얘기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하더라? 여기 A로는 여전히 못 가는 거야. 그럼 어디로 가면 돼? B 다음에 C번 가면 되겠죠. 그러면 B의 맨 마정에 어떻게 되더라? 지금 이렇게 A도 남아도는 것이 있고 B도 남아도는 것이 있어. 남아도는 것을 내가 부족한 것을 갖고 있는 상대방한테 교환하면 이게 파저티브 썸 게임이래. 이해되죠, 여러분들? 그런데 이게 이익이 되려면 노동의 분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농부고 너도 농부면 이렇게 교환하는 게 의미가 없는 거죠. 나는 농부인데 너는 옷을 만드는 사람이야. 그럼 교환하는 게 이익이 된다는 거죠. 왜? 노동이 분업되고 서로 필요한 게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파지티브 썸 게임의 전제 조건은 어떻게? 서로 다른 것을 만들고 서로 다른 것을 곡물을 재배하고 서로 다른 것을 마실 때, 이용할 때, 가지고 있을 때 이런 겁니다. 노동의 분업이 있을 때. 이해되죠? 자, 노동의 분업이 있을 때만 효과적이다. 그리고 왜 노동의 분업이 있을 때만 효과적인 것인가를 여기에서 설명해 주는 거야. 어디에서? C로. 그래서 우리 얘들아, 아까 아직 효율적인 얘기가 나왔지 않기 때문에 일단 B로 가고, 그 다음에 C로 가고, 그 다음에 A 쓰면 답이야. 그냥 나중에 이제는 검사만 해주면 되는 거죠. 검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검사 해볼게요. 일단 B의 마지막에 노동의 분업 얘기가 나왔어. 그럼 노동의 분업이 왜 필요하고 노동의 분업이 있어야지만 왜 효과를 보는지 이제 설명해 주는 거죠. 봐봐요. There would be no point in one farmer giving a bushel of입니다. 요게 그냥 많다, tons of나 a lot of나 lots of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얘도 농부고 얘도 농부야. 그러니까 지금
곡물이 되게 많은 어떤 그런 농부가, 그죠? 또 옆에 있는 어떤 농부한테 곡물을 주고 그거의 대가로 또 곡물을 받아. 그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아무것도 없죠. 줄 필요가 없죠. 쌀을 준다면 쌀을 받으면 의미가 없잖아. 지금 여기까지 얘기한 것은 바로 뭐야? 노동의 분업이 있기 때문에 노동의 분업이 있을 때만 이렇게 파지티브 썸 게임은 이익이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노동의 분업이 있지 않으면 이익이 되지 않는 거야. 되셨죠? 여기까지 되셨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그 다음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 경제의 어떤 가장 근본적인 통찰력, 즉 현대 경제학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어떤 생각은 부를 창출하는 어떤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열쇠는 뭐야? 일단 지금 한 거, 노동의 분업인 거죠. 노동의 분업이 있어야지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이 노동의 분업 속에서 전문가들은 뭐 하는가? 일단 상품을 만드는 것을 배우게 되죠. 어떤 상품이더라? 비용의 어떤 효율성, 점점 더 높아지는 비용의 효율성을 가지고 상품을 만드는 것을 배우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용이 되게 많이 들어서 하나의 상품을 만드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들어서 하나의 상품을 만드는 게 당연히 경제적으로 유리한 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이 전문가들은 어떤 거 얘들아? 그들의 특화된 그러한 제품을 나왔네요. 이렇게 효율적으로. 아까 나왔네요. 어떤 거 있지 얘들아? 여기 효율적으로 있었죠. 어디 있었는데 얘들아? 여기 효율적으로 나와 있죠. 이해되죠? 이제 효율적으로가 등장한 거야. 그래서 이 전문가들은 그들의 특화된 어떤 그런 제품, 각 부분의 전문가들은 그들의 어떤 특화된 어떤 제품을 교환할 수 있는 그러한 뭘 갖고 있다? 수단을 갖고 있게 된 거죠. 이해되죠, 여러분들? 그들의 특화된 제품, 옷이면 옷, 쌀이면 쌀, 이렇게 소금이면 소금, 그들만이 만들 수 있는 그런 특화된 제품을 효율적으로 교환할 수 있는 수단을 갖게 된 거야. 그럼 이 수단이 바로 뭐냐? A로 가서 하나, 둘, 셋, 바로 운송이다. 바로 수송이다라는 거죠. 운송과 수송이 생겨남으로써 뭐야? 거리의 제한이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어디로 가면 돼요, 얘들아? A로 가서 봤죠? 이렇게 지금 C번의 맨 마지막을 그대로 쫀쫀하게 연결해주죠. 효율적인 교환을 가능하게 해주는 한 가지 시설은 바로 운송이고 수송이다라고 말하면서 정확하게 연결이 된답니다. 되셨나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해설 강의 한번 세 지문을 비교적 짧은 시간에 한번 해봤어요, 제자님들. 우리가 오프라인 강의를 통해서 또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더 자주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요. 여러분들 아까 서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시험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가 훨씬 더 많은 어떤 시험에서 더 좋은, 더 확실한 1등급의 자리에 안착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제자님들. 또 만나요.